자, 그럼 이제 부분입체 이성질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부분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다 다뤄보게 되면요, 부분입체 이성질체라는 것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일단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게 있죠.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 이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부분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하나로 구분하기 위해서 부분 거울상이라고 써버릴게요. 부분 거울상. 자,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 말고 앞에서 배우셨던 시스, 트랜스,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도 전부 부분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뒤에 배우시겠지만 EG 배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돼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종류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다른 말로 기하 이성질체 이렇게도 부릅니다.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트랜스 구조하고 시스 구조 중에서 요 왼쪽 파트는 여기나 왼쪽 구조나 오른쪽 구조나 그대로 갖다가 포개버리면 포개져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옆에 있는 이 부분이랑 포개지질 않죠, 요 두 부분이. 그래서 한쪽은 같고 한쪽은 다르다. 그래서 이걸 부분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요 범주 안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피머라고 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이건 생화학 시간에 이제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피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구조가 있을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기본 골격이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고리 구조 3개하고 오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에 이런 부분들의 치환기들이 각각 붙어 있는 종류들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신 대로 카이랄 센터가 되게 많은 화합물이, 이런 자리도 다 카이랄 센터가 돼 버려요. 여기도. 그래서 카이랄 센터가 되게 많은 화합물이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인데, 이런 스테로이드 중에서 모든 입체 배열이 다 똑같은데 딱 요 부분 하나, 아니면 뭐 어떤 부분 하나, 요런 자리 하나만 입체 배열이 거울상 관계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 이런 화합물들을 생화학에서 에피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머라는 것도 사실은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다 또 굳이 집어넣자라고 한다면은 아노머라고 하는 개념도 또 나와요. 아노머의 경우는 포도당 구조 아실 거예요. 고리구조 포도당. 이 고리구조 포도당에서 이렇게 육각형 고리구조에 산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OH, 여기도 OH, 여기도 OH, 여기도 이렇게 해서 OH, 여기는 CH2OH,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구조들이 보통 포도당 구조인데, 나머지 배열은 다 똑같은데 여기 산소 원자 바로 옆자리에 요 OH가 뭐 같은 방향의 쐐기 방향으로 있느냐 점선 방향으로 있느냐, 요 차이점, 요거에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를 아노머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역시 이것도 생화학 파트에서 나오는 거라서요.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부분입체 이성질체의 범주 안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부분입체 이성질체든 거울상 이성질체든 모두 다 입체 이성질체의 일종이죠. 입체 이성질체 안에 완전히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보이는 구조 중에서 서로 다른 구조, 이런 것들만을 거울상 이성질체. 그런데 어떤 부분은 겹치는데 어떤 부분은 겹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 부분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5단원에서는 그 중에서 요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 위주로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 위주로 다루고자 해서, 나머지는 또 뒤에서 또 다루게 될 테니까요. 여기 특히나 3, 4번에 있는 에피머, 아노머 같은 경우에는 생화학 파트 아니면 배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다지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니니까 요거는 7장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테니까 오늘은 여기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 위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들은 어떤 성질을 가진 물질들이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자 내에 둘 이상의, 그러니까 카이랄 센터가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카이랄 센터가 2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보통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카이럴 센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정 입체 배열은 같지만 나머지 배열이 서로 다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지워놓고 가죠. 보시다시피 여기에 CL이 붙어 있는 자리 RS를 확인해 보면 여기 CL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똑같은데 이 탄소엔 BR이 있으니까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네요. R, 여기도 R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화합물은 입체배열, 카이럴 센터가 R 배열인 화합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옆에 오른쪽에 그려놓은 게 거울상 관계죠. 거울에 딱 비친 모습이에요. 요거를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거울면이라고 한다면은 왼쪽 구조, 오른쪽 구조가 서로 거울상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S 배열이겠네요. 자, 이 둘은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예요. 이 둘은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구조는 요 BR이 붙어 있는, 여기에 BR이 붙어 있는 부분은 완전히 똑같은데, 그래서 BR이 붙어 있는 부분은 R 배열로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CL이 붙어 있는 자리가 점선으로 바뀌어버렸죠. 여기만 S 배열로 바꿔놨어요. 그럼 이 둘을 BR은 같은데 CL이 거울상 관계니까 이걸 거울상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거울상 이성체 관계다.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죠. BR은 똑같은 배열을 갖고 있는데 S 배열. 근데 요 CL만 여기 S 배열이 아니라 반대의 배열을 나눴죠. 그래서 여기 R 배열이죠. 역시나 요 둘 사이의 관계도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다. 스테레오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위에 있는 요 왼쪽의 구조하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도 CL이 붙어 있는 자리는 R, CL이 붙어 있는 자리는 R 배열로 똑같은데 BR이 붙어 있는 자리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도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다. 이 대각선도 서로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 여기 대각선도 서로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카이럴 센터가 2개 이상인 이런 화합물들 중에서 한쪽 배열은 같고 한쪽 배열은 다른 이런 종류들을 전부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둘 사이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런 부분 거울상 이성질체들의 성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이럴 센터가 하나만 있는 분자의 경우는 2개의 이너셔머, 한마디로 거울상 이성질체만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카이럴 센터가 N개가 있다면은 이 N개의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건 뭐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EN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이럴 센터가 2개 있으면 4개의 광학 이성질체 또는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그 입체 이성질체 4개 중에서 2개는 거울상이고요. 나머지 2개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쌍의 이너셔머가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거울상 관계에 두 쌍이 앞장에서 봤었죠. 두 쌍이 있는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또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거울상이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죠. 한쪽은 같고 한쪽은 다르니까 한쪽만 거울상이죠. 이 정의에 의하면 기하 이성질체도 서로 다이아스테레오머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다이아스테레오머는 거울상 이성질체랑 다르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분자 구조하고요. 거울상 관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자만 보더라도 보통 이 화합물들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은 극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분자의 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CL이 앞으로 돌출된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앞쪽으로 CL이 붙어 있으니까 그 돌출된 방향으로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BR 역시도 돌출 방향으로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러면 CL하고 BR이 서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이 둘 사이에서 합력을 이뤄서 이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얘도 CL하고 BR이 둘 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합력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극성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위아래 거를 비교해 보세요. 다이아스테레오머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시면은
CL 하나는 뒤로 잡아당기고 BR 하나는 앞으로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쌍극자 모멘트가 상쇄돼서 극성이 요 위에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이 동등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요걸 이용해서 이 다이아스테레오 모델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광학 분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광학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똑같은 거울상 이성질체들을 이런 것들이 혼합물의 상태로 존재할 때 그걸 분리하고자 하는 방법, 그걸 분리하는 방법을 광학 분할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 분리하고자 하는 혼합물의 이 개념에서 광학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혼합물에다가 특정 한 가지 배열을 가지고 있는 단일 거울상 이성질체를 반응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반응을 시켜서 그걸로 이용해서 부분입체 이성질체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부분입체 이성질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거울상하고 다르게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들의 물리적 성질 차이를 이용하여 두 화합물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역반응을 일으켜서 원래 그 다이아스테레오모를 만들 때 했었던 반응에 역반응을 일으켜서 원래 물질로 다시 분해를 시켜 놓는 그 전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광학 분할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밑에 두 가지 화합물이 있어요. 이 화합물 두 가지는 카이럴 센터가 여기 하나랑 두 개밖에 없죠. 아니 두 개가 아니라 하나씩밖에 없죠. 하나씩의 카이럴 센터를 갖고 있는데 서로 입체배열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결국에는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 가지 입체배열, 여기는 쇠기와 점선이 다 있는데 요거는 쇠기만 가지고 있는 아민 이런 종류를 넣습니다. 그럼 요거는 R배열이네요. 요거는 지금 1번 요 자리에서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겠네요. 이거는 S배열이고요. 여기 탄소 똑같은데 이 탄소에는 탄소가 3개 붙어 있는 거고요. 이 탄소에는 탄소가 하나밖에 안 붙어 있죠. 여기는 탄소에 수소밖에 없고요. 그래서 1, 2, 3 S배열. 얘는 1, 2, 3 여기는 R배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두 구조 중에서 얘는 R배열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소는 염기로 작용하는 물질이라서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가지고 여기에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산성으로 작용하는 작용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질소가 수소를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똑같은 작용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수소를 뜯어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암모늄 이온, 양이온이 되고요. H를 잃어버린 저 산소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겠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온 결합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 양이온들은 전부 R배열인데요. 이렇게 둘 다 R배열인데 여기에 옆에가 S배열하고 R배열하고 섞여 있는 구조가 되죠. 이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을 작용해서 서로 붙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요 위에 있는 구조와 아래에 있는 구조를 같은 화합물이 아닌 서로 무슨 관계로 보셔야 된다? 다이아스테레오머 이거 관계로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는 어때요? 이 상태에서는 거울상이니까 분리가 안 되지만 이렇게 다이아스테레오머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둘은 분명히 뭔가 성질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각각을 분리한 다음에 애초에 원래 여기 질소가 이렇게 플러스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H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용액에다가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이 물질하고 이 물질하고 두 가지 물질을 분리한 다음에 후처리 과정으로 이제 떼어주기만 하면 돼요. 따로따로. 여기에다가 H 플러스를 잔뜩 넣어버리면은 N이 붙어 있을 확률보다 H 플러스가 붙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원래의 요 입체배열을 갖고 있는 화합물 한 가지만 딱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광학 분할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어차피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광학 분할법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